30년. 한 사람과 30년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헌신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알고 보니 그저 익숙함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김영희, 56세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58세고요.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슬아의 대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됐는지, 옆집에 사는 그 여자와 남편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제가 마주한 진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정확히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남편은 원래 저녁 7시면 퇴근해서 8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회식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요. 근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아, 피곤해. 먼저 씻고 잘게.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으러 가곤 했어요. 저녁을 차려놔도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했죠. 회식했다면서요. 근데 이상했던 게 술 냄새가 안 났어요. 회식했다는데 술 냄새가 안 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이상한 향수 냄새만 났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낯선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대충 빗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머리에 왁스 바르고 향수 뿌리고 옷 고르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고. 여보,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응?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왜? 기분 전환이라고 했어요. 50 넘은 사람이 무슨 기분 전환인지. 저는 더 의심스러웠지만 그때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외모에 신경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남편은 예전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이나 침대 옆에 그냥 둬놨어요. 전화 오면 제가 받아주기도 하고 카톡 오면 여보, 카톡 왔어 하고 알려주기도 했죠. 그게 30년 동안의 우리였습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씻으러 갈 때도 들고 가고, 자러 갈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심지어 집에서 낮잠 잘 때도 핸드폰을 품에 안고 자더라고요. 여보, 요즘 누구랑 전화 그렇게 많이 해?
응? 아니, 그냥 회사 일. 회사 일을 집에 와서까지. 주말에도? 왜 이래 갑자기 나 의심하는 거야?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회사에서 힘든데 제가 괜히 의심해서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는 계속됐고 핸드폰은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한 번은 남편을 미행하려고도 했어요. 정말 회사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막상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행을 한다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먼저 무너지겠구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대로 의심만 하면서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주 후 제 인생을 바꿔놓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죠. 시장에서 생선이 싸길래 얼른 사서 왔거든요. 보통은 오후 3시쯤 장을 보는데 그날은 오전 11시쯤 다녀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우리 집 앞에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가 했어요. 등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뭔가를 놓고 가는 겁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여자는 우리 집 문 앞에 작은 봉투를 놓고는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집. 1년 전에 이사 온 그 여자였어요. 최은경 씨.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들었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는데 여자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철수 오빠에게.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오빠라고 써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봉투를 열었더니 수제 쿠키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제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가 좋아한다고 하셔서 쿠키 구워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엔 제가 오빠 좋아하는 음식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은경.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는데요. 밤 11시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저녁 먹었다고 했는데요. 행복했다고?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야 정신을 차렸죠.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이고 메모를 다시 읽어봤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오빠에게 어제 저녁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쿠키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었죠. 이걸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이웃 간의 친절이 아니라는 걸요. 여자가 제 남편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고, 옆집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근데 막상 남편이 들어오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 일찍 왔네. 그날은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8시쯤이었나?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 봉투를 보여주면 남편이 그냥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다, 오해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더 확실한 걸 봐야 했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시켜 먹을까? 남편은 그날 유난히 친절했어요. 저녁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설거지도 하겠다고 하고. 평소엔 전혀 안 하던 행동들이었죠.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친절할까? 혹시 뭔가 들킬까봐 미리 잘해주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남편 핸드폰을 보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 생일이었으니까. 근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안 열렸어요. 언제 바꾼 거지? 왜 바꾼 거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남편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언제 옆집에 가는지, 그 여자랑 뭘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3일 동안 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물론 밖에서 미행할 순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었고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대신 집에서 지켜보기로 했죠. 남편이 집에서 나갈 때 정말 편의점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첫째 날 저녁, 남편은 9시쯤 담배 사러 간다고 하더니 정말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10분 만에 돌아왔죠. 역시 내가 오해한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여보, 나 편의점 좀 다녀올게. 과자 사올까? 응, 뭐든 좋아. 남편이 문을 나갔어요. 저는 10초를 세고 나서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죠.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설마.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오빠. 기다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 다 했어요. 저녁 준비를 했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녁 준비 다 했다고 했어요. 고마워 미안해 맨날 패만 끼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 오시는 게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옆집 여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저녁을 먹으러. 그 순간 제가 본 남편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남편이 저를 보며 저렇게 웃었던 게 10년 전, 20년 전,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쳐야 할까?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더니 3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편의점에 뭘 사러 갔다는 사람이 1시간째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단 허무했어요.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옆집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도 오시는 거죠? 그럼 내일 봐. 내일도 온다고요? 매일 오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렇게 만나왔던 건가요? 여보 나왔어. 편의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었네 과자 사왔어. 남편은 태연하게 과자 봉지를 내밀었어요. 정말 편의점에 다녀온 것처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방금 1시간 30분 동안 옆집 여자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는 걸요. 고마워. 저는 과자를 받으면서 남편 얼굴을 봤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나 싶어서요. 근데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씻으러 가더라고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양심도 없나요?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속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고,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 옆집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 보는 옆집이었죠.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 얼굴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언제 이렇게 만났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제 남편이랑 어떤 사이예요? 대체 뭐 하는 사이길래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남의 남편 유혹해놓고 미안하다고요? 당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당신 남편 꼬셔가면 기분이 어때요? 저 정말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그럴 생각 아니었으면 왜 쿠키를 구워줘요? 왜 저녁을 차려줘요? 왜 사진까지 찍어요? 그게 그냥 이웃 사이가 하는 짓이에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으면 지금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요. 제가 이사 온 게 작년 봄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철수 오빠가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먼저 다가왔다고요? 네, 제가 이사 온 첫날, 짐 옮기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때 혼자 이사 오셨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갔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 후로도 오빠가 자주 말을 걸어오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시고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마주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기다렸다고요? 네, 나중에 오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저녁 8시쯤 쓰레기 버리러 나온다는 걸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복도에서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오빠가 제 집에 올라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집이 답답해서 잠깐 다른 데 있고 싶다고. 그래서 들여보낸 거예요? 네, 저도 혼자 사니까 외로웠거든요. 누군가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게 좋았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오빠 얘기, 제 얘기 그냥 수다 떠는 정도였죠. 그냥 수다라.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수다 떠는 사이가 사진을 찍어요? 매일 저녁을 같이 먹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게 나중엔 거의 매일.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녁도 같이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의 남편이랑 매일 저녁을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인 거 알아요. 근데 오빠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하시고 사모님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시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오빠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제 욕을 했다고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내 욕을 했다고요?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불쌍한 남편 위로해 주려고 저녁도 차려주고 쿠키도 구워주고 사진도 찍어준 거예요? 저는 그냥 오빠가 힘들어 하시니까. 힘들면 아내한테 말해야죠. 왜 남의 여자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요? 당신은 왜 남의 남편 하소연을 들어줘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화가 나는 동시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었다고요? 남편만 힘들었나요? 저는 30년 동안 편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30년 동안 그 사람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요. 시댁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 소리 못 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다른 여자한테 가서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었어요.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당신, 우리 남편이랑 잡았어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진도 찍고 매일 만나고 저녁도 같이 먹는데 앉았을 리가 있어요?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밥 먹고 이야기만 나눴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몸은 안 섞었어도 마음은 이미 섞인 거잖아요.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바람 피우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제 남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만나지도 마시고,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거 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7시쯤이었나?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네. 남편은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요. 응? 왜 그래? 앉으라고요. 할 말 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남편 표정이 굳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옆집 은경 씨랑 뭐 하는 사이예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죠. 뭐라는 거야? 그냥 이웃이잖아. 이웃이 매일 밤 만나요? 편의점 간다고 거짓말하고 옆집에 들어가요? 이웃이 당신한테 쿠키 구워줘요?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 옆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1시간 30분 동안 나오지 않는 것도 봤어요. 오늘은 옆집 여자 직접 만나서 다 들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만에 남편한테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 아니야, 오해야. 우리는 그냥. 그냥 뭐예요? 그냥 이웃이라고요? 이웃끼리 사진 찍어요? 한강 공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요? 그건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 여자를 만났어요? 몇 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대답해요. 언제부터였냐고요? 6개월쯤. 6개월 반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는 그냥. 그냥 뭐예요? 몸은 안 섞었으면 괜찮아요? 감정은 이미 섞였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산 게 내 잘못이에요? 시댁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한 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죠. 왜 옆집 여자한테 가서 하소연해요? 왜 그 여자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해요? 그것까지 들었어? 다 들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내가 당신 얘기 안 들어준다고 잔소리만 한다고 집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킨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눈물 닦으며 당신, 나 사랑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거짓말하지 마요. 눈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내 욕 안 해요. 매일 다른 여자네 집에 안 가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좋아하는 건지, 그냥 편한 건지. 은경 씨는 날 이해해 줘.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는요? 나는 30년 동안 뭐 했는데요? 당신은 맨날 잔소리만 했잖아. 돈 더 벌어와. 딸아 건비 어떡하냐. 시댁은 언제 가냐. 집에 오면 편할 날이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 딸 키우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당신은 편하게 밖에서 일만 하면 됐죠. 나는 24시간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렸어요?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들었어요? 나는 안 힘들었어요? 나는 내 꿈도 내 시간도 다 포기하고 당신 가정 지키느라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요? 조금만 힘들면 다른 여자한테 도망갔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변명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30년 살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당신이랑. 여보 진정해. 이혼까지는. 진정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30년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날 배신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서 나 욕하고 매일 만나면서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은경 씨랑도 끊을게.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것 같아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해요. 당신이 끊겠다고 말해도 나는 이제 당신을 못 믿어요. 정말 끊을게. 맹세할게. 맹세? 결혼할 때도 맹세했잖아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그 맹세는 어디 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방 따로 쓸게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죠. 밤새 울어서 눈이 거의 안 떠졌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출근했어요. 저녁에 와서 다시 얘기해요. 짧은 쪽지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대학 기숙사에 있는 딸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습니다. 딸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빠가 옆집 여자를 만났다는 것, 6개월 동안 거짓말했다는 것,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 진짜야? 아빠가 그런 짓을? 응. 엄마도 믿기지 않아. 근데 사실이야.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혼해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은 이렇게 컸는데 남편은 왜 철이 안 들었을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죠. 남편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고 핸드폰도 제 앞에 놓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게 더 역겨웠어요. 여보, 밥 맛있어. 고마워. 네, 오늘 날씨 좋던데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됐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걸려고 했어요. 예전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같은 침대를 쓰긴 했지만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잤어요. 남편이 손이라도 대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았거든요. 한때는 30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이제는 옆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옆집에 안 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몰래 확인해 봤는데 저녁 시간에도 편의점에 진짜로 가고 곧바로 돌아왔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6개월 동안 저를 속였는데 그걸 2주 잘한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최은경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어요. 손글씨로 쓴 긴 편지였죠. 사모님께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혼하고 외로웠다는 게 남의 남편을 만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모님 말씀대로 저는 철수 오빠한테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오빠도 저한테 연락 안 하시고요. 아마 정말 관계를 끊으신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빠가 좋았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관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빠는 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모님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갈 예정이에요. 더 이상 사모님께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경.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사 간다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남편이 그 여자를 안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그 여자가 떠난다고 해서 남편이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다시 생길까요? 며칠 후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죠. 사모님, 결혼 기간이 30년이시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요. 재산은 별로 없어요. 집 하나랑 적금 조금 있는 게 다예요. 배우자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 사진, 문자,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뿐이었죠.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증거가 안 되나요? 물론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하죠.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있으세요? 그건 없었다고 해요. 그 여자도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서적 외도 정도인데 이 경우는 위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허무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인데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사모님, 이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특히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경우엔 더더욱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변화가 오니까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전업주부였어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56세.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담소를 나오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바로 가기 싫어서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죠.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이혼? 복수? 아니면 그냥 평온한 일상?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손을 잡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슬펐어요.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집에 돌아와서 앨범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남편도 저를 사랑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최근에 옆집 여자를 보며 웃던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미소를 저한테는 안 지을 뿐이었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대화가 없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기억도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습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제대로 된 대화를요. 여보, 나왔어.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당신, 나 사랑한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했지. 했다고요?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거짓말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대화가 없어졌어요? 모르겠어, 언제부터인지.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니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말,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요. 있어. 말해봐요. 오늘은 다 들을게요. 화 안 낼게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 솔직히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면 집에서도 편할 날이 없었거든. 당신은 맨날 돈 얘기, 시댁 얘기, 애 얘기만 했어. 나한테 관심은 없고. 계속해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이해 안 하려고 했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지 내 얘기를 들어주진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그냥 슬펐어요. 나도 할 말 있어요. 들어줄래요? 응. 나도 힘들었어요. 20대에 결혼해서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내 꿈도 내 직업도 다 포기했죠. 왜? 가정을 지키려고. 당신 뒷바라지 하려고.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미안해. 그리고 당신 말대로 나도 당신 얘기 안 들어줬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신도 내 얘기 들어줬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만에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너무 늦었는데. 그 대화를 나눈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할지 말지, 용서할지 말지. 이혼 서류는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아직 서명은 안 했죠. 할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한순간에 끝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옆집 은경 씨는 약속대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날 보니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더라고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었죠. 인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매일 일찍 퇴근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가자고 하고 외식도 하자고 하고 여보, 저기 국밥집 맛있다던데 가볼까? 그래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56세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요즘은 어때? 아빠랑은 좀 나아졌어? 응.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근데 엄마 마음은 잘 모르겠어. 엄마가 행복하면 돼. 억지로 참지 말고. 딸은 항상 저를 걱정했어요. 제가 행복하길 바랐죠. 근데 행복이 뭘까요?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계속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게 행복일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오래간만에. 여행요? 응,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3일 정도 다녀오자.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였잖아. 신혼여행. 30년 전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좋아요. 가요. 저는 승낙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요.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에 갔어요. 30년 만에 두 번째 제주도였죠. 바다를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믿고 싶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알겠다는 것 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고 남편과의 생활도 계속되고 있죠. 사람들은 물어요. 30년이나 살았는데 뭐가 아까워서 이혼을 못하냐고. 근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지금 남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사과하고 잘해주려고 애쓰고. 근데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남편이 옆집 여자를 보며 웃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던 미소를. 어떤 날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이대로 살까 싶어요. 56세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사랑? 안정? 복수? 아니면 그냥 평온?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다는 거요.
30년 동안 저는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서 살았어요. 저 자신은 없었죠.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을 용서하든 안 하든, 이혼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결정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요. 사랑이란 이유로 희생했죠. 근데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 자신을 가장 크게 배신하는 일이 됐죠.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